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포츠 인문학 TV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체육사에 큰 이정표를 남긴 1991년 제41회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남북 탁구 단일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대회를 위하여 남북 단일팀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상당히 화제가 되었죠.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그 남북 체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일이 바로 남북 탁구 단일팀입니다. 우선적으로 당시 역사적으로 정치적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스포츠 인문학 TV 시청자들한테 이런 어떤 정치적 맥락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1988년이죠. 노태우 대통령의 그 77 선언을 통해서 남북 교류와 같은 그 북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맥락에서 당시에는 이제 체육부라고 있었어요. 이 체육부가 남북 체육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요 남북 체육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1990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후에 약 2년 후에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남북 이 통일 축구 대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남북의 그 체육부 장관들이 또 합의를 해요. 뭐냐면 41회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리고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3회 삼지연 동계 아시안 게임에 남북한이 그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뭔가 우리의 기량을 한번 전 세계에 떨쳐보자.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이런 논의들이 실제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회 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소요 예산 분담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남북 협력 기금에서 이제 일부 예산을 충당해서 결국은 요 단일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 단일팀이 구성되고 팀명은 어떻게 부르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네, 남북한이 이제 여기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남북 단일팀은 우리나라 그 말로는 코리아, 그 다음 영어로도 이제 코리아, KOREA라는 팀명으로 이제 참가하기로 이제 합의가 되어지고요. 단일팀의 경우는 그 나가노와 나가오카, 지바 등지에서 이 탁구팀이 서로 이제 공동의 훈련을 또 시작하게 되고요. 양 팀이 서로의 그 훈련법을 체험하고 좋은 걸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좋은 걸 좀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윈윈 현상이 일어났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초기에는 이 탁구 용어가 좀 혼동돼서 선수들끼리도 조금 약간의 여러 가지 헷갈린 점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 라포가 형성이 많이 되었다고 하죠. 예. 단일팀이 결성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훈련 기간도 짧고 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친해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단일팀 선수단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렇죠. 이제 남과 북의 선수가 합쳐서 이제 어떤 팀을 모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총 3회에 걸친 그 합동 훈련을 했다고 지금 뭐 알려졌는데요. 선수들 간의 그 화합이나 또 이제 기술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1차 훈련을 가진 후에서는 버스 안에서 서로 남북 선수들이 서로 노래 자랑을 서로 벌일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죠. 역시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데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또 노래도 부르고 또 뭐 이런 장기 자랑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차 훈련 이후 2차, 3차를 거치면서 서로가 어떤 굉장히 화합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남북 단일팀이 처음에 목표는 최소한 3개 정도의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목표를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는 물론 이제 대표 선수가 현정화 선수였고, 북한에는 리분이 요 두 선수가 이제 주축이 돼서 여자 선수단이 합쳐졌는데, 이들 사실 뭐 기량은 세계 최고였고, 그리고 남자에서 또 이제 유남규 선수라든지 또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유남규 현정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김성희, 유순복 이런 선수들이 팀을 이루는 혼합복식 팀 역시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예. 단일팀의 실제 성적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리아 팀은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 굉장히 좋은 성적 냈죠. 남한의 현정화, 홍차오, 북한의 리브니, 유순복으로 이루어진 그 여자 단체전이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북한의 리브니가 여자 단식에서 2위, 남한의 김택수가 남자 단식에서 3위를 기록하는 호성적을 내게 됩니다. 남북 단일팀은 정말 짧은 그 훈련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졌던 중국 여자 탁구의 8연패를 18년 만에 좌절시키면서 우리가 우승을 가져왔고요. 남자 단식의 경우에서도 대회 참가 처음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스웨덴에 이어 종합 3위를 거둔 호성적을 내게 되죠. 예.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단일팀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스포츠 문학TV에서 영화 소개도 뭐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 그 단일팀에 대한 이야기가 2012년에 영화 코리아로 또 개봉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고 또 신금도 울렸죠.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의 그 한민족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단일팀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우리의 기량을 뽐내서 많은 부분에서의 그 좋았던 것들이 또 영화로 잘 또 녹아내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영화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 번 정도 보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초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뭐 1991년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남북 탁구 단일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뭐 거의 30년 정도 지난 일이네요. 네, 오늘 말씀드린 단일팀을 통해서 저는 스포츠는 정치를 뛰어넘는다. 결국 이 스포츠는 정치를 뛰어넘어 우리 삶의 화합과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에는 정치적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머니티라는 것이죠. 스포츠는 이러한 휴머니티를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매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포츠가 주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들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재미있고 멋지게 바꾸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스포츠 인문학TV는 바로 이러한 스포츠가 갖고 있는 휴머니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스포츠의 가치에 한번 흠뻑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